안녕하세요. 기적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이제 수시 전형 원서 접수 시작 한 5달 정도 남아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내신과 서류 준비 그리고 또 수능 준비까지 하려면 좀 조급한 마음이 없잖아 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수시 전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수시 전형 탐구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되는 전형이죠.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특히나 인문계 논술 전형을 주제로 함께 할 테니까 인문계 논술 전형을 통해서 대학 입시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오늘 이 시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실 분입니다. 청원여고 연구부장이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시 전형 탐구에서 집중적인 분석과 함께 또 상담을 해주실 분인데요. 입시계의 허준 선생님이십니다. 이금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의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충남 서령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최진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네, 자, 인문계 논술 전형은 이 수시의 핵심 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논술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수시 전형 탐구. 오늘은 인문계 논술 전형을 주제로 좀 구체적인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인문계 논술편 함께 했었죠. 수시 전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다시 한번 좀 그 중요성을 정리하게 돼야 되는데 박문수 선생님께서 우리 논술 전형의 특징 그리고 수시 1차와 2차의 논술 전형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논술 전형이라는 게 가장 큰 비율입니다. 올해도 38.3%의 비율로 수시에서 뽑고 있는데요. 논술 전형은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논술을 전형의 주요 요소로 하는 전형을 말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어 특기자 전형에서도 논술을 전형 요소로 사용하긴 하지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전형들은 논술 중심 전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술 이외에도 학생부의 영향력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전형 요소는 아니지만 수시의 최저학력 기준으로서도 충분히 수능이 역할하고 있는 전형이 바로 논술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논술 전형에 대한 특징들을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수시 1차라는 말을 쓰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수능 이전에 접수라고 수능 이후에 접수는 1차, 2차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논술에서도 동일하게 수시 1차, 2차를 쓰는데 1차는 논술고사를 수능 이전에 보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수능 이후에 보는 것을 우리가 보통 소위 수시 2차, 논술 2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1차에 있는 대학들 몇 개 대학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우선과 일반으로 나눠 선발하는데 일반 선발에서 최저학력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에 모두 다 논술 전형이 있는데요. 최저학력의 유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그냥 학생부 40, 논술 60에 그냥 일괄 선발이고요.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수시 2차를 보시면요. 우선 첫 번째 이화여대입니다. 작년에는 이화여대가 수시 1차에 있었는데 올해 수시 2차에 모집하는 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수시 2차는 1차와 다르게 우선 선발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1차보다는 2차에 쪽 우선 선발이 많은 편이고요. 이화여대는 비중이 40%라는 우선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선발에서 학생부 30, 논술 70 해서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의 비율이 70%로 많이 높다라는 것이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숙명여대와 반대로 우선 선발에선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상위권 대학은 우선 선발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하위권 대학을 가면 갈수록 논술 영역이 점점 더 커지고요. 그로 따라서 학생부도 충분히 변별을 가지는 것이 대학들 논술 전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논술 전형의 큰 특징, 그리고 수시 1차와 2차에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선생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어떤 학생들이 좀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체크해야 될지 우리 이금수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어찌 보면 학생부 성적이 조금 미비하고 그렇지만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문계열 평균 경쟁률은 17대 1에서 102대 1까지 상당히 높은 그런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체크해야 될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그 지원대학의 학생부하고 논술 반영 비율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논술 반영 비율은 대부분 최저 50에서 한 80% 정도까지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대학은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지원대학의 우선 선발, 일반 선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및 모집 비율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그 논술 전형이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수능 전형이다라고 할 정도로 수능의 영향력이 큰 그런 내용이고요. 주요 대학의 대부분은 그 두 개 영역 등급 합이 3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1, 2등급 정도는 맞아야 네. 된다는 얘기고 예년에 봤을 때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못 맞춰가지고 떨어진 학생들이 30 내지 40% 정도가 되니까 수능 전형이라고 해도 과히 뭐 다른 말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 3년간의 경쟁률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년에 좀 상당히 높았던 그런 대학들은 수험생들이 조금 그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도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합격자의 내신 성적 분포하고 수능 성적 분포인데 이거는 그 서진협에서 보면은 그 5만 건 정도로 분석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레인지로 나와 있는데 그걸 잘 보시고 내가 갈 학과에는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합격을 했으며 네. 또 수능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또 살펴보고 가능성을 좀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본인의 특성에 맞는 대학은 어디인가 대학마다 또 그 뭐랄까요 그 출제하는 방향 자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대학인데 뭐 아무 데나 쓰지 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나 모의 논술 문제를 보면서 본인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마지막으로 논술을 어떤 시간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을 우리가 뭐 매일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정한 시간을 좀 내서라도 네. 제 생각은 뭐 토요일이나 주일 이런 때 특정한 시간을 일부러 빼서라도 매주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금 선생님께서 논술을 전형을 준비하기 전에 학생들이 체크해야 될 사항을 꼭 리스트를 만드셔서 꼼꼼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모든 시험이 기본이죠. 출제 경향을 좀 알고 대비하는 게 좋은데 논술 시험도 사실 예외가 아닌데요. 최진규 선생님 올해 출제 예상 경향 그리고 또 전년도의 논술의 경향을 좀 정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그 2013학년도 논술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논술이 지나치게 이제 그 제시문이라든지 논제의 수준이 높아서 학생들이 이제 그 상당히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사교육 유발 요인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전형으로 이렇게 꼽혔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이제 서로 입학 처장님들끼리 모여서 학교 고교의 교육 과정을 좀 중시하는 방향에서 출제를 하자 하는 그런 그 합의를 했고 실제로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로 이어져서요. 상당히 난이도 같은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쉽게 조절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대학별로 자기 대학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인문사회 논술이 기본이 되지만은 그 인문사회 논술 속에 수학이라든지 과학 분야도 이렇게 이제 포함하는 대학이 있었고 또 영어 제시문을 출제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었고요. 또 도표라든지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런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의 논술은 교과서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그러면서도 논제는 좀 더 간명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이런 부분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이제 국회에 이제 계류 중이고 이 부분이 통과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그 논술 출제 경향은 더욱더 이제 지난해보다 상당히 높게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나치게 논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학교 교육과정 내에 충실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한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좀 짚어주셨지만 논술 전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 학생부도 있겠지만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그 기준을 맞추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올해부터는 또 선택형, 이 수준별 선택형 수능이 도입이 되면서 학생들의 고민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이 점을 우리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이 선택형 수능이. 네네.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게 사실은 전형적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법령상으로 금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사용하기 때문에 영향이 큰데요. 네. 올해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선택형 수능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수능의 영향력도 커지는 것이 올해 특징이 되겠는데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역시 이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이 선택형 수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3월 달에 봤던 학력평가의 응시 현황입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요. 국어, 수학과 영어가 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준별 시험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계열별 시험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어 A형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 인원이 고스란히 가서 본 모습이겠죠. 그래서 사탐에 응시하지 않은 직업탐구 친구들까지 가게 되면 A형이 모집단이 성원이 되고요. 또 수학 A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를 보는 인원하고 그다음에 직업탐구 예체능 과정을 하는 인원들이 가서 보는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수준별 시험이라고 보기에는 아니고요. 계열별 시험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수준별 시험입니다.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 4월달 그리고 6월달 지금 가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이 인원이 아직까지 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늘어나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A형을 응시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A형의 1등급은 실제로는 전년도로 비교하면 한 4등급 정도 애들이 응시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B형의 1등급이 그럼 1등급을 갈 수 있느냐? 좀 적겠죠. 그럼 2등급, 2등을 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등급이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최저학력을 맞춘 데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아시면서 지금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떻게 나한테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는지 좀 고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논술에서는 올해는 관건은 바로 최저학력이 우선 있으면 충족을 하는 것이 논술 실력보다 조금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영어에 있어서 이 선택형 수능이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등급을 자기가 맞게 될지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수능 최저학력을 잘 맞추려면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네, 간단히 보면 사실은 수능을 잘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저학력 기준만으로 좀 국한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네 가지 정도의 제가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원점수와 백분위를 좀 상승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재학생들을 보는 시험은 실제로 수능과는 조금 모집단이 좀 다른 시험입니다. 여기서 표점을 가지고 내 점수를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원점수 기준은 무조건 만점 가까이 붙여야 되는 것이고요. 백분위는 사실상 상위 랭크의 성적을 갈 수 있도록 우선 준비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두 번째는 EBS를 간접 연계 수준까지를 정복하라라는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A형을 예를 들면요. 국어 A형은 수준별 시험에서 보다면 사실 쉬운 시험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쉬운 시험일 거냐를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형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정 학생들이 보게 됩니다. 그럼 자연과정에 의치안을 준비하는 상위권 학생들도 분명히 A형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꼭대기에 있는 친구들이 가서 고스란히 보는 시험이 A형인데 이 시험이 마냥 쉬울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EBS가 연계가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직접적인 연계로 쉽게 노출되기에는 참 어렵다. 그럼 학생들이 그럼 준비할 것이 바로 간접적인 연계까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좀 깊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팁이 될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외국어를 활용하라는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는 사탐의 과목이 세 과목을 응시해서 2과목을 선택을 했거든요. 올해는 2과목밖에 응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력도 좀 있고 제2외국어 한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나 숙명대를 비롯한 8개 대학들의 수시에서도 최저학력 기준에 제2외국어 한문을 사탐의 한 과목으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면 조금 준비가 가능한 친구들은 3과목의 사탐을 가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제2외국어를 좀 활용해라라는 팁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탐구를 좀 귀하게 여겨라라는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작년에는 선택을 3개 중에 2개를 할 수 있었으면 올해는 무조건 2개입니다. 전체 연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올해 사탐의 등급별 인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탐구의 변별력이 강한 것을 또 참고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경희대를 비롯한 학교들이 탐구를 한 과목만 가지고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잘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논술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때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문계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럼 인문계 논술 전형을 직접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을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저는 건축 디자인을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역시 논술 전형으로 대학 진학을 희망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좋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을 보겠습니다. 국어가 2.6등급이고요. 수학이 2.75, 영어가 1.5, 사회 2.4에서 평균 2.3등급의 상당히 양호한 그런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3월 그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봤을 때 표준 점수가 110, 119, 128, 52, 50에서 국수형 탐2에서 461점 정도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급은 4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5등급인데 그 영어 같은 경우는 2등급이긴 하지만 살짝 걸쳐 있는 그런 느낌이라 조금 불안합니다. 그렇게 하고 수학은 조금 더 하면 좀 더 한 6% 정도만 올리면 2등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균 등급이 한 3.375 등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비교 활동입니다. 네, 교내 활동입니다. 1학년 1학기 학급 부회장을 했고요. 또 동아리별 진로 체험 활동, 사회복지사 체험을 했고요. 수학학습이 도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은 상당히 많은데 그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모자라는 것 듯한 느낌이 들고요. 2학년 2학기 학급 부회장을 했고 또 사회 퀴즈대회 참가를 했고요. 1학년 RCY 활동, 경로당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자, 교회활동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보조 봉사활동을 했고 또 기부활동도 했네요. 수상 경력은 1학기 2012년 작년이죠. 1학기 교과 우수장 영어상을 받았습니다. 자, 희망대학을 한번 보죠. 1지망은 한양대 건축학부 인문 일반 우수자 전형, 논술 전형이죠. 그 다음에 2지망은 경희대 건축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이고요. 3지망은 홍익대 자율전공 일반 전형, 이것도 역시 논술 전형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문계열 학생입니다만 건축학과를 희망을 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자, 우리 학생 성적 없으면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신 성적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1등급 안에 못 들었는데 어떻게 뭐 학생부 전형을 쓸까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대학을 선택함에 따라서 2등급이 넘어도 쓸 수 있는 대학이 있고 또 상당히 또 압축돼서 상위권 점수를 갖다 요구하는 그런 대학도 있기 때문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걸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비교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부회장 한 2번 정도 했고 활동은 상당히 많았지만 수상 경력이나 이런 결과에서는 커다랗게 크게 볼 그런 그 팩트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의 수능 성적하고 그 내신 성적하고 좀 부조화를 이루고 있죠. 내신 성적은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수능 성적이 좀 못 따라가는 그런 그 현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모의 수능 그 기준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제가 봤을 때 이 대학을 지원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걸로 인식을 해두기 바랍니다. 광운대학교 건축학과를 보면은 상향 지원인데요. 이건 한 배치점이 한 508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영준 군에게는 한 47점이 모자라는 점수로 나와 있고요. 또 적정선호는 청주대 건축학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배치점이 466점이 되니까 한 5점 정도 모자라는데 적절한 선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국교통대 건축학과 이건 좀 안정선입니다. 한 10점 정도 남는 걸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수시를 어디에 쓸 것인가 아니면 또 6월 달에 좀 점수를 올려서 더 상위권 대학을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선생님 그럼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시에서는 대개 20대, 40대, 40을 반영하는데 3학년은 1학기가 40%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또 내신도 약간 모자라요. 네.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성적을 좀 많이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만 학생부 전형도 그렇고 논술 전형도 그렇고 폭이 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성적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중간고사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또 모의 수능 그 성적 향상도 필요하겠죠. 이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신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되고 정시에는 절대적인 전형 요소가 수능이기 때문에 네. 수능 성적을 좀 제대로 좀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논술 준비를 뭐 수시 접수한 다음에 하는 학생도 있고 막 그래요. 네, 또 네. 수시 2차 접수했다 그래서 수능 본 다음에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 2차도 수능 본 다다음 날. 올해는 그렇게 됐었죠. 네네. 아니면 일주일 후에 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그렇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목표 등급은요. 국수, 영탐, 세계 영역 등급이 한 4 정도 될 만큼 상당히 좀 멀죠. 현재에서는. 예. 그렇지만 그 정도 돼야만 정시까지도 바라볼 수 있고요. 세계 영역 100분 이합이 280. 대단하죠. 이거는 90 한 3점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로 해둬야 수시에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고 정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들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가능한 좀 수능 성적에 아주 많이 올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한양대와 경희대 그리고 홍익대의 논술 전형입니다. 어떤 전형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겠어요? 네, 전형 방법하고 왜 추천을 했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죠. 네, 먼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를 보시면 전형 방법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고 합격선이요. 서진엽 발표입니다. 내신 1.6에서 2.8등급인데 이거는 레인지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데 관건은 수능입니다. 1.4에서 2.4등급까지가 합격을 했는데 현재 우리 영중군은 3.375 등급이니까 수능 성적을 많이 올려야 되겠다는 거. 현재 우선 선발로 봤을 때는 한 47.4가 모자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필요로 하고요. 일반 선발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영역 2등급이니까 거의 그 성적을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추천을 해봅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보시죠. 경희대학교 보시면 이제 내신이 2.0에서 3.6 정도 되죠. 이거 충분히 된 거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이 관건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올해 우선 선발 대상자 최저학력 기준이 높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저학력 기준이 높지 않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논술 실력이 당락에 결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홍익대입니다. 홍익대를 보시면 학생부 40에 논술 60이죠. 내신 성적 충분하고요. 수능도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합격선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좀 분발을 해서 2등급 안에 좀 맞춰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술 준비도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들의 논술 전형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좀 맞추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전 또 궁금한 게 우리 학생이 인문계 학생이거든요. 박문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정시까지 고려해서 지금 이 건축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차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어떤 점에 좀 유의해야 될까요? 네, 교차 지원 많은 학생들이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격 기준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격 기준이라는 얘기는 수능을 응시한 영역으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점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동시에 열려 있는지, 또는 국영수가 내가 응시한 A, B형이 다 합당하게 열려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응시를 하더라도 전혀 사정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선 자격기를 먼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가능성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승산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요. 우선 둘을 다 열려놨다. 그렇다면 과학탐구 본 친구, 그 다음에 어려운 B형을 본 친구들한테서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그 가산점이 얼마만큼 내가 극복이 가능한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AB형이 아닌 전년도가 가나형, 그리고 사과탐으로 기준을 얘기한다면 8%가 넘어간다면 사실은 극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을 좀 따지면서 지원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국 선생님께서 조금 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 외에 어떤 대학들을, 어떤 전형을 좀 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좀 아주 어중간한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이거 나는 아마 학생부 유저 전형은 안 될 거다. 그냥 무조건 논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내신 성적이 지금 보면은 내신 성적이 2.3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성적이 아닙니다. 대학을 좀 잘 고려한다면 합격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가 두 군데 정도를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국대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네, 동국대학교를 보시면 학생부 100% 전형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개 영역 2등급 이내죠.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이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고 현재 내신 합격성이 중요한 건데 2.0등급에서 컷이 됐어요. 거의. 근데 현재 2.3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1학기,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수학 점수를 올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홍익대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역시 학생부 100% 전형입니다. 2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 또 전영역 3등급 이내가 되면 되고요. 건축학부 인문은 2개 영역 1등급 이내입니다. 약간 좀 높죠. 예. 그러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정도 해둬야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정시할 수 있다는 거고 내신 합격성은 괜찮죠. 이건 역시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충족 가능성이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이 아니죠. 좀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만족이 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도움이 됐죠? 네. 네, 지금 학생부 전형에 대한 가능성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무엇보다도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수능 성적의 향상 필요할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번 꼭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꾸준한 논술 준비가 필요한 우리 학생은요, 우선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꼭 올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공부할 때 목표 등급으로는요, 국, 영, 수, 탐 3개 등급합을 4 또는 3개 영역의 100분위 합을 280으로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논술 중심 전형으로는요, 경희대와 홍익대를, 그리고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는 동국대와 홍익대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 수시 전형 탐구 인문계 논술 전형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앞서 우리 학생도 좀 희망을 하고 있었는데 경희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저희가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직접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을 만나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전년도와 경희대 논술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인문, 예체능, 그리고 사회계, 또 자연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될 텐데요. 분량은 1,500에서 1,800자 이내, 그리고 시간은 2시간입니다. 다만 금년도 우리 교과서 지문 출제를 조금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저희 대학이 충분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출제 경향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흔히 접하는 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제시된 제시문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논리성을 가져올 것이냐, 제한된 분량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시각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요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추론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최종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은 전년도 일반 학생 전형에서 금년도 논술 우수자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그만큼 논술 비중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논술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누구나 응시 가능한데요. 일단 제가 채점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수님들께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학생들이 답변을 잘 못하는 답안지 특징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출제자의 의도대로 써 나가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배우는 스킬은 있는데 자신만의 차별화된 사례라든지 독창적인 시각을 제시하지 못해서 합격운까지는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평범한 학생은 결국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신만의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면 합격의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은 수시 전형 탐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인문계 논술 전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문계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지금 교사나 공무원을 꿈으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논술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해요? 제가 논술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좀 알고 싶은데 그거하고 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 2학년 때까지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2.5, 수학 2.75, 영어 2.65, 사회 3.13. 그래서 국수 영사 2.76이고요. 전 과목 성적은 약간 높은 2.64가 되겠습니다. 모의 수능 성적입니다. 3월 달에. 국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2등급 컷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과목은 1등급 컷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탐구 같은 경우나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2등급, 3등급. 아직 조금 이제 준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비교 활동입니다. 예. 1학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행사라든지 활동에 이렇게 참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복지관 활동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수상 경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내 한자경시대 우수상 받았고요. 그 다음에 체험활동에서 또 상을 받았고요.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교내 논술경시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모의고사 성적이 향상돼서 또 우수상을 받았고요. 봉사활동은 꽤 많이 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 학교 봉사활동 시간보다도 이 개인 봉사활동 시간이 상당히 많은 그런 학생입니다. 예. 1지망에서는 서울교대 초등교육과를 수시 전형으로 희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지망은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함께 보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교과 성적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교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국수, 영사 이 네 과목의 경우에 1학년 1학기 때 2.75, 3.75였죠. 그래서 2학기 때는 2.5등급으로 향상됐고 2학년 1학기 때는 2.57 이렇게 됐다가 이제 2학기 때 2.5등급으로 이렇게 소폭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학 사정관제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 교과의 성적으로 본다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라고 봤을 때 3학년 1학기 성적의 경우에는 2등급 안쪽에서 형성된다라면은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을 보면은 모의수능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3월달 그 전국연합 성적을 그 성적표를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장단점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가채점 점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국어, 영어, 수학에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국어 과목은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고요.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작년도 11월달에 보낸 본 모의고사 성적표는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면밀하게 보니까 영어 과목에서는 다른 데서는 다 맞았는데 이 그 독해 부분이 있죠. 읽기 부분 여기서 이제 틀렸다라고 보면은 독해 부분만 보완하면은 영어 과목의 어떤 성적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해, 그 다음에 계산. 그 다음에 이제 추리나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 이 계산 부분에서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산 부분이 어떤 조건을 주고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다양하게 보는 것보다는 한 권을 정해서 보면서 꾸준히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학생 뭐 논술 전형을 생각하고 있다고 뭐 말은 하긴 했지만 비교과 활동도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비교과 활동
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제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진로 활동의 경우인데요. 진로에 대한 그 목표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서 비교적 이제 높게 평가할 수 있고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1학년 때 기록이 상당히 좀 부족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진로와의 관련성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교사나 공무원 쪽을 희망한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각 고등학교에서도 이쪽에 이제 그 동아리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렇게 그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상 경력은 일단은 뭐 개인적인 능력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우수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보니까 우리 학생의 진로라든지 또는 열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구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라면은 독서라든지 봉사라든지 진로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경쟁력이 있게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다른 학생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제가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은 입학사정관제 쪽은 상당히 조금 이제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중희 선생님께서 상중하 척도를 이용해서 항목별로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의 꿈이 교사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교대와 그리고 서울시립대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대학들인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이제 지난해부터 100% 입학 사정관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고 하니까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군요. 수시에서는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그 추천 전형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추천 전형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1단계 3배수로 학생부 50에 서류 50인데요. 2단계는 이제 1단계 50에 면접 50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수능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학교당 3명 정도를 추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추천은 대개 내신 성적 순서로 추천하기 때문에 학생의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 나시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서울교대 정시 같은 경우에는요. 전형 방법이 학생부 20에 수능 50, 또 면접 20에 서류 10%입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나 서류의 비중도 꽤 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비중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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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이렇게 이제 비중이 있고요.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데 수능의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면접이나 서류도 덩달아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학생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조금만 더 향상이 된다라면은 뭐 정시에 지원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은 그런 성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그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요, 논술 전형 100%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데요. 국수 영중에서 2개 영역 등급 합이 4니까요. 현재로서는 충족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전년대 우선 선발이 있었는데 올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요. 논술 100%만 선발하고 또 모집 인원이 전년도보다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는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요 그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논술 문제 출제 과정에 현직 교사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대폭 이렇게 반영된다는 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논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면은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듣고 있어요. 네, 서울교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아쉽습니까?
제가 점수가 안정된 편이 아닌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때 상언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근데 우리 학생이 성적을 좀 보면은 영어가 1등급인 부분을 좀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박무수 선생님께서 논술 유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영어 제시문이 제출이 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우선 인문 논술에서 유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논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우선 기본 바탕은 인문사의 통합 논술입니다. 그 유형 안에 영어가 추가되는 두 번째 유형, 그다음에 수리가 추가되는 세 번째 유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는 학교들은 지금 경희대와 숭실대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원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한국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들이 영어 제시문을 넣는 이유는요. 영어 제시문을 넣으면서 이제 교과적 역량을 다시 한번 또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의 특성상 영어 제시문을 넣는 학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영어 1등급이기 때문에 영어 제시문이 있는 학교에 지원했을 때는 조금 다른 학생보다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면서 전략을 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준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 외에 또 다른 대학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교사하고 이제 공무원이 꿈인데 아마 1순위가 이제 교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에게 이제 장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임용고사에서 논술이 이제 1단계, 그전에 이제 2단계에 봤던 시험인데 1단계 논술 전형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대학 입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교사가 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 학생에게 추천하는 전형은요. 이화여대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일반 전형인데요. 수시 2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인데 전형 방식은 이제 우선 선발 40%고요. 일반 선발 60%인데 학생부하고 논술은 각 이제 30%, 70% 반영하고 있고요. 학생부 지원 가능 성적권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우리 학생은 현재 뭐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등급 합이 4니까요. 뭐 현재도 충족하고 있고요. 일반 선발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화여대는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화여대 논술고사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화여대의 그 수능 최저 완화가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500명에서 전년도보다 170명이 늘어났다라는 점. 그 다음에 세문항 100분 시험인데요. 인문 1 같은 경우는 영어 제시문이 출제돼서 아까 이제 박문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영어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 이전에서 수능 이후로 논술고사가 실시를 변경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화여대의 논술고사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년도 이화여대 논술고사인데요. 인문사회 유형의 영어가 이제 통합된 부분인데요.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시문은 가, 나의 경우는 이제 영어 지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 라, 마, 바, 이 5개 지문은 우리말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제 1, 2, 3으로 돼 있었는데 500자, 1000자로 썼고요. 그 다음에 논제 1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요약하고 무엇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이랬거든요. 저는 이것을 요약형과 평가형이라고 이렇게 요약과 평가형이 혼합된 유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는 쪽에 이제 반 정도의 분량을 쓰고 그 다음에 차이를 설명하는 쪽에 그 반 정도 분량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논제 2의 경우에는 무엇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가 이제 평가형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제 3은 평가형이죠. 무엇에 대해서 태도를 비교하시오. 이화여대 논술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논제가 간단합니다. 올해는 더 간단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전년도 기출문제하고 또 이화여대에서 치르는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본다라면 아마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요, 한국외대인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공무원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외대 행정학과를 추천하는데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인데, 우선 선발은 상당히 많은 비중을 뽑고 있는데, 최저 학력도 현재 충분히 이제 우리 등급 합이 4기 때문에요. 충족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요, 모집 인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4등급까지는 사실상 논술로 당락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지문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또 유리하고요. 예, 한국외대는 꼭 우리 학생이 아셔야 될 부분이 6월 달에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신청을 해서 모의고사를 치르고요. 또 모의고사 끝나고 난 뒤에 출제하신 교수님께서 정답이라든지 출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꼭 참가하기를 권합니다. 논술 준비를 한다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전년도 2013학년도 한국외대 논술고사를 분석해 드리면요. 제시문 영어 제시문 2개 나왔었고요. 우리말 지문 단문으로 아주 5개가 나왔습니다. 분량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이 한국외대 논술도 간명합니다. 요약형, 뭐뭇을 제시하고 요지를 서술하시오. 그 다음에 뭐뭇을 비교 분석하시오. 뭐뭇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요 순서대로 글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학생이 원하는 대학 서울시립대 외에 이화여대와 한국외대를 일반 전형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궁금증이 많이 풀렸죠? 네. 네,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으니까 열심히 도전하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교사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성적에 강점이 있는 만큼요,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논술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3학년 1학기 내신과 그리고 최저 확보를 위해서 수능 수학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표 점수는요, 수학 A형, 영어 B형, 그리고 탐구 과목을 모두 1등급으로 맞추도록 목표를 정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논술 중심 전형으로는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서울교대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 수시 전형 탐구 인문계 논술 전형을 주제로 심도 깊은 상담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요.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최진규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목요일 이 시간은 꿈을 찾아주는 진로 진학 상담을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로 상담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